먼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대형 은행들과 함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늘 먼저 선빵 날리는 네, 그렇게 실적을 먼저 발표를 하는 대표적인 보험, 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삼성생명이 보험사 중에 제일 큰가요? 그 훨씬 이상의 그런 보험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 실적 잘 나왔어요. 7% 정도 급등을 했는데 자, 유나이티드는 여러분 우리 아마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저희가 다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때 이게 사람들 대면하는 게 무섭고 병원 가는 거 무서워서 안 간 분들 많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그냥 허리 아프고 관절 안 좋고 막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해도 내가 병원 갔다가 괜히 코로나 오면 어떡해. 그래서 미루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병원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유나이티드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때 되게 커졌다라는 거 저희가 아마 그때도 특징주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되게 안 좋겠다 우려들을 했단 말이에요. 웬걸 매출 전년 대비 16% 증가하면서 잘 나왔고요. 조정 EPS도 시장에서는 한 $6 조금 밑돌 줄 알았더니 6.14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한 겁니다. 이놈 새끼들 그때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라고 할 법도 한데 손해율은 우리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불한 보험금 그 비율이 손해율인데 이게 확실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83.1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한 1.7%포인트 늘어나기는 했나 봐요.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워낙에 좀 이렇게 엄살을 부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보다 좀 양호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연간 조정 EPS를 요 하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살은 부렸는데 실적 전망치는 높은. 네, 그래서 본인들은 계속 되게 도덕적으로 이야기는 해요. 그래, 의료 서비스 우리 노인분들 이렇게 노인성 질환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는 그렇게 보험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 필요하신 분을 지금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는 네,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립 서비스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방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성 질환 수술들이 급증을 막 했다가 그게 이제 조금 더 완만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7% 급등을 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장기 투자자라면 보실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아마 얘네 배당도 좀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JP모건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치주로 많이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은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꾸준히 좀 보셔야 할 가치 투자자들 분들은 성장주보다는 가치 투자자분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실적 합격점 받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둘 다 앞에 유나이티드가 붙네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이죠. 이 기업은 3.4% 내렸습니다. 미국의 항공 지주사고요. 그동안 항공사들 실적 개선 기대감 컸습니다. 델타 항공도 실적 괜찮았거든요. 왜 여행 수요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실적 발표 애들이 19일 날 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3% 정도 밀리니까 이제 실적 발표 실제 앞두고 좀 착실한 매물이 나오나? 요런 해석들을 했는데 요 흐름 왜 빠졌는지가 토요일 날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게 아름아름 알 사람들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 항공사들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조종사들이 너무 부족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 다 구조조정했는데 이들이 또 잘 이렇게 막 100%다 복귀가 안 되고 하니까 조종사가 완전 부족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종사들이 또 우리 임금 높여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항공사들에 있어서 요즘 되게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데 15일 날 조종사 노조와 합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조 투표를 통해서 또 이게 가결이 돼야지 확정이 되는 건데 잠정 합의를 봤는데 4년간 급여 인상률이 최대 40.2%입니다. 와,
올해 내 연봉이 1억이었다면 4년 뒤에 1억 4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40%씩 올린다는 건 아니라 누적 기준이니까. 그래서 4년간 급여 인상률 34.5에서 40.2로 합의를 받고, 이게 이제 기종별로, 아마 기종이라 하면 뭐 대형 기종이고 해외에 나가는 거고 막 이러면 아마 연륜이 좀 높은 분들일 테니까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올리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기종별 좀 차등은 두는데, 이게 노조에서 발표하기로는 이 인상률 고려했을 때 이게 이 인상분이 한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라고 언급은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델타나 이런 데도 40% 전후기 때문에 예상 가능했던 수준이기는 한데, 요 임금 인상률도 있었고 또 어떤 노조들의 어떤 결정권을 좀 강화할 수 있게끔 어떤 업무 규칙 변경도 이 안에는 좀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조금 유리하게끔 계약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뭐 급여 줘야지, 이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도 다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오너들이 아닌 이상은 뭐 적당하게 잘 평가받으면 좋지. 근데 문제는 이제 월가에서 우려하는 건 뭐 그냥 그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다 치는데, 이 비용 부담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19일 날 실적 발표인데 이때 분명히 이런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이 비용 부담 좀 커지는 거 아니야? 분명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 그게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 3.4% 주가 올랐는데요. 일라이릴리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요즘 뭐 제약업계는 비만 치료제, 이게 또 중요한 핵심 이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유럽연합에서 이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가 자살 위험을 높이고 뭐 자해를 좀 높이는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라이릴리도 그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비만 치료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잠깐 좀 위축되나 했는데, 그렇게 제약사들은 그걸 또 크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비만 치료제 제조사 베르사니스를 오히려 이제 19억 달러 인수키로 했습니다. 뭐 전액 뭐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요 베르사니스가 비마그루맙이라는 약물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 전문 제조사이기도 한데, 신체의 특정 세포에 결합을 해서 체지방률을 낮추는 뭐 그런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일라이릴리 자체적으로도 비만 치료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알약도 개발하고 주사제도 개발하고 있고. 근데 얘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비만 치료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건데, 아마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성인의 40%가 비만이고,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는 뭐 1,000억 달러까지 클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라이릴리는 뭐 다양한 지금 어떤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이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게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알코아입니다. 네, 알코아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하고 있고 그 원료인 복사이트도 채굴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알코아에 대해서 정말 그 타이틀이 그렇게 잡혔더라고요. 알코아와 당분간 멀리해라, 거리 두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알코아 제가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계속 매수 의견 나오고 뭐 알루미늄 가격 반등할 거다 이런 걸 또 한번 외과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반등도 잘 뭐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이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를 54달러에서 36달러로 많이 낮췄어요. 그죠? 대폭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단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중국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공급 확대 우려, 그러니까 공급 초과 우려겠죠. 그러면 공급이 초과하면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뭐 알루미늄 시장도 뭐 경쟁 시장일 텐데 다들 러시아를 약간 이렇게 뭐 규제하고 하는 것 같지만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알코아가 약간 그 경쟁력에 있어서 이제 조금 우려가 된다. 또 업황 자체도 좀 좋지 않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한 6% 정도 하락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